안녕하십니까.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의 국희균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해야 할 5가지 건강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먹고 마시기, 제대로 움직이기, 잠자기, 숨쉬기, 마음먹기,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할 5가지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먹고 마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오늘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에서는 물을 바르게 알고 왜 물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지킨다. 대한민국 관절의 달인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물의 중요성은요, 우리 신체의 7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몸에서 구성비가 높죠. 25%는 염분으로 되어 있고요. 뇌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무려 8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탈수 증상만 있어도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머리 속에 있는 뇌는 85%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되죠. 근데 날마다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것은 좀 덜 먹어도 되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수도가에 가서 물 마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물을 그만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에너지의 기본 원천입니다. 물이 없으면 세포나 뼈나 모든 우리 신체의 모든 구조물들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DNA가 망가집니다. 물이 없으면. 그리고 회복이 되지 않고 물이 없게 되면 DNA가 변형이 돼서 우리가 기형적인 형태의 신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절에 물이 없게 되면 나이가 들으면 우리가 관절염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건 나이가 들으면 물을 먹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중추가 있는데 수분 섭취 중추가 마비가 돼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관절염이 많이 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과 요통, 여러 가지 척추 질환에 많이 시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물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영양분을 이동하는 어떻게 보면 이동 수단이 됩니다. 혈관 안에 물이 많죠. 물이 적은 사람들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신체에 필요한 곳곳에 갖다 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또 우울한 분들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되게 물을 많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건강한 분들일수록 물을 많이 먹죠. 그래서 어떤 감정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우울한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드시거나 감정적으로 내가 우울하다, 혹시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 내가 물을 많이 먹지 않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수라 그래서 물이 좀 부족한 증상이 있습니다. 물은 어릴수록 많이 먹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가 물을 먹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느끼는 중추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연세 드셔서 노화가 오는 것은 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를 촉진한다는 그러한 이유도 있죠. 그래서 주름이 많이 생기고 몸의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탈수하면요, 저도 회진태 환자들 보면 탈수 증상이 있는데 약을 드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물 처방을 가끔 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시죠. 첫 번째, 피곤한 거. 물을 많이 안 먹으면 피곤합니다. 두 번째, 얼굴이 벌겋고 상기되는 경우, 초조하고 불안한 경우 우리가 뭘 먹게 되죠? 물을 먹게 됩니다. 불안하면 물을 잡고 이렇게 갖다가 먹는 게 몸에서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무겁고 힘들 때 커피보다는 물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하는 것들이 많이 가라앉죠.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물을 섭취해 보십시오. 탈수 증상 중에 불안,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물을 안 드시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기침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성도 여러분 뭐부터 찾습니까? 물부터. 저도 이게 방송하다가 보면 목이 좀 마를 때, 긴장할 때 물 한 모금 먹으면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물이 그 증상을 좋아지게 하죠. 그다음 유난히 알레르기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물을 많이 먹어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꾸로 물을 안 드시는 분도 있고요. 제2형 당뇨병이라든지 또 변비 환자들 보면 물을 별로 안 드십니다. 변비가 많죠.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에 있는 류마티스라든지 척추염, 강제 척추염 등등 여러 가지 면역 질환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물은 우리의 만성적인 질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난히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가슴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 그래서 약을 많이 먹게 되는데 약 먹고 또 물은 요만큼 드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가슴 통증과 함께 요통이라든지 척추 통증도 물을 안 드시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도 물을 많이 안 먹는 분들하고 많이 먹는 분들을 비교할 때 수분 섭취를 안 하는 분들이 디스크 질환이 많으니까 디스크, 허리병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디스크도 80% 이상은 우리가 수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로.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과 관련된 대장 질환도 물을 안 먹게 되면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꼭 필요한 것인데 물을 언제 그럼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하기 적어도 30분 전에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간에는 가급적이면 물을 많이 드시면 소화 효소들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위장병이 생긴다는 걸 아시고 식사 중간에는 가급적이면 국물과 물은 안 드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제가 2시간 이후부터 물 섭취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말씀하시지만 한 2, 3개월 정도 물을 훈련하시면 화장실 가시는 것도 많이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1.5리터 정도, 1리터에서 2리터 사이인데 한 1.5리터 정도 우리가 물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잠깐 주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물 2컵과 유산균을 먹는 게 제 하루의 일과의 시작입니다. 밤새 몸이 많이 탈수 증상에 시달리기 때문에 아침에는 물을 그렇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톡톡 체조 시간에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체조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방송 잘 보셨죠, 성도 여러분? 물을 바르게 마시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탈수가 되지 않도록 물을 평소에 잘 섭취하셔야 여러 가지 질병과 혼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영적 메마름에 주의하셔야죠. 영적 탈수. 그거는 우리가 물을 먹지 않아서 생기는 탈수보다 더 큰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다.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